네, 이 차트는 제가 매크로 컴패스라는 그또 아주 유명한 블로거 이거 요즘 최근에 아주 또 굉장히 주가를 날리는 미국 그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날리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제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은 10년짜리 일본 투자자가 10년짜리 그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그때 수익률에서 그 다음에 10년짜리 일본 국채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을 뺀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FX 해지를 한 그거를 본 거예요. FX 그 환율 위험을 제거한 거를 본 건데요. 최근에 얼마냐면은 최근에 이게 그러면 얼마가 됐냐면 최근 그 일본 JGB 이거는 0.25%잖아요. 여기서 딱 묶어놨으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 보면은 그 해제한 것까지 다 하면은 0.20%, 0.19인데 뭐 0.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냐면 한 0.45%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라도 일본 투자자들한테는 땡큐겠죠.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10년물하고 그 미국 10년물하고 그다음에 일본 10년물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냐면 미국 10년물은 거의 3% 갖고 있어요. 금리가요. 그다음에 일본은 그 얼마에 있냐면은 0.25죠. 그러면은 이게 대략 그냥 차이로만은 2.75%인데 여기에서 이게 보니까 0.25% 밖에 아니 0.20%밖에 더 이게 이 수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0.20을 빼면은 대략 한 2.55%, 대략 뭐 한 2.5% 정도가 현재에서는 뭘로 쓰이는 거냐면은 엔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바꾼 걸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때 FX 수합을 하는 즉 또는 외환을 바꾸는 그때의 비용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생깁니다. 그런 비용들은 왜 생기냐? 지금의 엔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FX 수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싫은 건 뭐냐면은 이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이면은 이 FX 수합을 하는 것도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그 비용도 줄어들겠지만 지금 굉장히 비용이 크게 된 상태라는 거죠. 이게 또 언제 이렇게 굉장히 컸었냐면은 2020년 때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10년짜리 미국 10년 국채가 일본 국채보다 당연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했으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0.65 퍼센트 이 정도 났었다는 거죠. 이때도 어떤 일이었나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환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했던 때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FX 수합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이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이 차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 것만 할 거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뭐 유럽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프랑스 국채를 봤더니 프랑스 국채는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대략 한 1% 정도의 그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투자자들이 일로 많이 가겠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일본 투자자 거를 보느냐? 현재 전 세계 그 여러 투자자들 중에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미국 국채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 일본이죠. 일본이 대략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그걸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중국이 1위였는데 지금 중국이 대략 한 1조 1천억 달러 그 정도로 일본에 이어서 2위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 국채를 매입하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ECB나 즉 유럽이나 또 연준 다 QT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이 어떻게 보면은 QT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주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본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거는 이 순탄한 QT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순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QT가 순탄하게 되려면은 해외 국채를 많이 사는 데를 봐야 되겠죠. 일본하고 중국 또 뭐 기타 국가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 얘기를 한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 가지 발표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들었던 분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뉴욕 그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년 전에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우리 다 알죠.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했어요. 트랜지토리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일시적이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저 많은 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가만히 기다리면 떨어질 거니까 잡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정책적 함의는 이제 별로 올릴 필요가 뭐 그렇게 없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욕 연준 4월 20일에 발표한 이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글들은 사실 이게 뭐라고 보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인데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딱 생각나는 이 글들이에요. 뭐냐면은 뉴욕 연준이 어떠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산하에 이제 뉴욕 연준, 뭐 세인트 루이스 연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라든지 또 블로그를 통해서 그쪽의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내놓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기존 뭐 이미 저 파월이나 또 다른 또 그 지역 연준 그 전 총재들이 많은 얘기를 했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이제 최근에는 일시적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주 못 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못을 박았다고 이제 보는데요. 브로드 베이스드 피나미난 즉 광범위한 현상이다. 이렇게 드디어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 검은색의 차트에서 검은색이 뭐냐면은 이 지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인플레이션의 현재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의 이제 중요한 그 변화를 나타낸 건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뭐냐면은 커먼 컴포넌트라고 해서 경제 전체 거시적 요소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는 미시적 뭐 이디오싱크라틱이라는데 뭔가 잘 설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것들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0년 후에서 2021년까지는 이 뭔가 미시적이고 좀 부문별이고 부문의 이 한정적인 것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다음부터 현재는 지금 뭐냐면은 그런 이상한 미시적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그냥 일반적이고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경제 전체 거시적 요소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트랜지토리, 일시적이 아니다. 이건 persistent, 굉장히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 연준이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예. 이건 뭐냐면은 뭐 일단 뭐 연준이 신은 아니니까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연준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또 마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이게 또 결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인플레이션 예측을 어렵게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연준이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현재 상태는 뭐냐면 페드가 연준이 한 발 늦은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시적에서 광범위해졌 한 인플레이션으로 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게 일시적이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광범위해지고 굉장히 이게 지속적인 거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0 bps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다우가 거의 3%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정책에 대한 페드 정책에 대한 구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 연준이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페니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페니메이는 뭐냐면 미국의 그 우리로 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은 뭐 LH 공사 뭐 이런 건데 여기 페니메이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건설보다는 주로 여기는 뭘 하냐면은 그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과 연착륙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요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과거 이걸 쭉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이 금리를 올렸을 때 과연 몇 번의 연착륙이 있었고 몇 번의 경착륙이 있었냐. 물론 여기에서 연착륙과 경착륙을 비교하는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뭐 불경기냐 아니냐.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있고 녹색 화살표가 있죠. 예, 녹색 화살표가 연착륙을 한 데입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 화살표는 경착륙을 한 데죠. 그러면 이게 전후에 2차 대전 이후부터 한 거니까요. 전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경착륙을 한 건 몇 번이었나 하고 보니까 3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그러면 한 20%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굉장히 20%의 뭐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의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낮은 확률을 가지고서 이게 연착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글에서 페니메이에서 발표한 글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경착륙을 했을 때하고 연착륙, 특히 연착륙을 했을 때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일단 연착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제가 이렇게 저걸 해놨거든요. 그 봉을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한 3% 정도였어요. 다 보면 연착륙을 했을 때가요. 3% 요에서 3% 이하 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거죠. 먼저 기준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특징은 뭡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이미 8%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0.25% 올라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이 시기가 늦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하는 얘기가 그래서 페니메이가 발표한 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0년에서 2년짜리를 뺀 스프레드 요거랑 그다음에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스인데 그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게 둘 다 너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다. 물론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10년에서 2년물 국채 요 수익률을 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QE에 의해서 연준이 10년물 이런 장기 국채들을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좀 어떻게 좀 인위적인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없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2008년 요때 2020년 최근 또 그리고 2008년 요때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페드에 일단 이제 이 글에서 지적하는 거는 늦은 대응 좀 더 일찍 했었 게 좋았는데, 즉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최소한 6개월 이전이라도 하는 게 좋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과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연착륙이 되려면 불경기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차트로 이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주색이 그 소비자 신뢰 지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죠. 2008년은 한 그래도 마이너스 50이었는데 2020년 최저치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요 파란 거는 10년에서 2년물 뺀 거, 뭐 거의 0 근처죠. 최근에 보면은 뭐 역전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어쨌든 페니메이는 굉장히 현재 상황 암울하게 보고 있다. 이게 또 많은 또 최근에 일종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수많은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제가 봐도 좀 앞으로 뭐 지난주 당장 금요일에 뭐 다우 폭락도 있었는데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위험자산 거래하시는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단히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